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시사대답 프로그램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경상남도가 역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서부대개발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서부대개발의 컨트롤타워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책임진 조규일 서부부지사 모셨습니다. 잠시 소개 영상 보시죠. 서부부지사 조기일 부지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향이 산청이시고 네. 진주에서 공부를 네. 하셨고 네. 2014년에 경남으로 오셔서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서부부지사로 계셔서 네네. 조금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인 책무가 국민에 대한 봉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근무를 하든지 간에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봉사 대상의 지역이 자기 고향이라 하면은 그 기쁨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서울시청에서 공무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근무를 하다가 기회가 있으면은 고향에서도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차에 2014년도에 기회가 닿아서 2014년 초에 우리 경상남도로 전입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서부 경남 출신으로서 또 서부청사의 책임자로서 우리 고향 주민들과 함께 그 머리를 맞대고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기쁨과 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부청사 개청으로 그 서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 어느 정도 기대가 큰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부청사가 2015년 12월에 개청이 됐습니다. 서부청사 개청 자체는 서부 경남 입장에서 보면은 90년 만에 도청이 부분적이나마 환원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서부청사 개청으로 인해서 서부 경남의 지역 주민들이 그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의 발전을 그 기대하는 청신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 서부청사의 그 근무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서부개발국이 있고 농정국이 있고 환경산림국 해서 3개 국이 있고요. 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인력개발원 해서 3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670여 명이 그 서부개발의 그 신호탄을 알리는 그 여정을 시작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약 한 1년 5개월 정도가 이제 지난 셈이 되죠. 그동안에 이제 서부청사 개청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를 포함한 그 서부 경남 지역에는 그 발전의 그 청신호가 켜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서부 경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라든지 환경 분야라든지 산림 분야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그 가까이 이렇게 밀착 행정을 더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또 높아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서부 대개발 사업 같으면은 좀 긴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일정으로 봐서. 그렇지만은 최근에 그 서부 일반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는 절차가 확실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항공국가산단의 경우는 최근에 그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분적이나마 이제 큰 성과를 이렇게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부 경남 주민들의 그 요구 그리고 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부 대개발 사업을 열심히 추진을 해가지고 예. 일자리가 충분한 지역 그리고 머물고 싶은 지역, 찾고 예. 싶은 지역, 그리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서부 경남 지역이 변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그와 맞춰서 또 진주가 혁신도시로 조성됐죠. 네네네. 그래서 혁신도시로 조성되면서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 유발 효과 같은 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우리 그 경남 혁신도시 같으면은 2007년도에 예. 약 한 400만 평방미터에 1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예. 2015년 말에 그 기반 공사가 마무리가 됐고요. 예. 작년 11월로 해가지고 11개의 그 계획이 됐던 공공기관이 전부 다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혁신도시의 계획 인구 목표가 약 한 3만 8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4월 말 주민등록 인구로 이렇게 그 저희들이 한번 뽑아보니까 약 한 14,000여 명 정도가 입주를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한 35% 정도가 입주가 완료가 된 셈이죠. 해서 2014년 이후를 생각을 한다면은 매년 한 4,000명 정도 인구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1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고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그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그 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그 처음부터 치면은 약 한 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 그리고 2조 7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굉장히 그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 눈에 띄는 점이 그 지방 세수가 이제 현격하게 늘어나는 게 굉장히 이점이죠. 가령 2014년도에 보면은 187억 원 정도, 그리고 15년도에는 445억 원, 그리고 작년도 같으면은 무려 712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 그 지방세 수입이 매년 그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혁신도시가 그 당초에 기대를 한 것은 그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쪽으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함으로써 그 지역과의 그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그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은 아마도 그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어떤 지역 문화를 그 형성을 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할 것으로 저희들이 그 기대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키워드를 주제로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남의 항공산업단지에 대한 행정 절차 승인이 완료됐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계획의 행정 절차 승인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사회자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내용 자체를 들어도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국토부에서 지난 4월 27일 날 사천 진주의 항공국가산단의 그 단지 계획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이로써 그 항공국가산단을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사전적인 행정 절차는 사실상 완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진주 사천이 그 서부 경남의 그 항공산업 중심지로서 혹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중심지로서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항공 중심지로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확실히 마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서부 대개발 사업도 항공국가산단이 잘 조성이 되면은 호기를 맞게 됩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가지고 남부 내륙 철도 조기 개설이라든지 항로화 산업 육성이라든지 초전 신도심 개발 이런 그 서부 대개발 사업도 굉장히 큰 힘을
동시에 받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예. 사실은 항공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그 지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서부 본부장으로서 그 지정을 받는 네. 업무를 총괄을 제가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는 경제본부장으로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업무를 또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막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은 그때 그 직원들과 그 함께 어려움을 했던 그 기억들이 그 떠올라가지고 저도 대단히 그 기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국토개발부나 토지공사 수십 번을 다니셨다고 네네. 그랬는데 어느 정도 그 힘드셨는지. 네네. 그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 예. 그 항공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제안서를 국토부에 그 제출을 했었댔습니다. 예. 그 즈음에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그 LH가 약간 빚이 130조 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LH 입장이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거에서 굉장히 그 소극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LH가 예. 전담을 하게 돼 있었고 국가산업단지를 그 만들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빚으로 또 남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그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이제 2014년 하반기부터 서부 그 개발 본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을 하면서 지사님 지휘를 받아가지고 직원분들과 함께 예. 한 50회 이상이 될 겁니다.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예. 또 국회 이런 유관 기관들을 때로는 같이, 때로는 각각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 낙후된 우리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서 항공국가산단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설득의 말씀도 드리고 또 때로는 또 언쟁도 하고 또 때로는 사정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2014년 12월 17일이죠. 그때 항공국가산단을 그 지정받는 걸로 확정이 됐을 때의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거는 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경남 전체의 그 미래를 그 담보를 받는 그런 느낌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때의 흥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죠. 앞으로 이제 국가항공산단이 그 조성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부청사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대해 봅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1974년에 네네. 창원에 이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네. 4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네. 또 이제 산단이 지정이 되는 건데 네. 기업의 유치나 이제 이런 문제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네. 갖고 계신지도 네네. 궁금합니다. 그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서 약 한 50만 평 규모의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이제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을 얻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보상 절차라든지 실시 계획 절차를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2020년까지는 꼭 그 1단계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외부 분들 혹은 곁에 계신 분들이 조금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은 그 산업단지에 입주를 할 기업들이 있느냐라는 그런 또 걱정을 해 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 50만 평을 조성을 할 때는 이미 저희들이 그 수차례의 입주 의향을 확인을 해서
42개 업체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정을 했기 때문에 예. 1단계의 50만 평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이제 2단계, 3단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2단계, 3단계도 저희들이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천, 진주 지역이 또 세계적인 항공 그 도시로 우뚝 이제 발돋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항공국가산단의 그 조성뿐만 아니고 산업 기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착실히 토대를 좀 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그 연구 개발 기능을 저희들이 강화를 조금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산업단지 자체가 그냥 평면적인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만 들어갈 게 아니고 연구 개발을 겸비한 기업이라든지 혹은 연구 기능을 가진 센터를 그쪽에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에 관련된 인력도 항공 그 매출액이라든지 수요를 생각하면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다행히 그 진주 사천 인근에는 그 항공 인력을 양성할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없지만은 그 산업 수요를 항공 수요를 생각을 해서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 이쪽에서도 그 항공 인력을 체계적으로 좀 양성할 계획을 세우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경상남도 입장에서도 이제 향후에 들어올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계적인 그 인프라를 갖추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그 항공기 제조 업체라 할 수 있는 카이에서도 그 지금 현재 민수라든지 그 민간 부분 항공기 수요 또 그 군용 항공기 수요, 군수라든지 이쪽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그 고등 훈련기 교체 사업을 지금 카이에서 그 미국 회사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이렇게 그 합동으로 지금 저기 수주에 응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모쪼록 돼야 이런 그 우리 산업단지 자체도 뻗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은 협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 준비 과정을 잘 거치고 프로젝트들이 그 성사가 잘 된다면은 앞으로 80만 평, 100만 평의 항공산업단지가 충분히 잘 조성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우리 서부 경남을 먹여 살릴 수 있는 50년, 10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가 큽니다. 네. 아까 그 조 부지사님께서 네. 그 항공산업단지가 이제 그 조성이 돼서 진행되면 남부 대륙철도가 탄력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 그 남부 대륙철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우리 서부 경남 지역 주민의 그 수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그 연원을 쫓아 올라가면은 1966년도에 그 김천과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이라는 그 철도 노선을 당시의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기공식까지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기공식 이후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바람에 그 기공식으로만 거쳐야 됐던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이런 그 옛날 역사를 차치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KTX의 그 오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부 경남 쪽 진주 쪽으로 그 KTX를 타고 오려면은 서울, 대전, 대구 쪽으로 와서 대구에서 밀양으로 내려오고 창원을 거쳐서 진주로 오게 됩니다. 그나마 대구까지는 KTX가 되지만은 대구부터는 일반 노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 버스로 수도권을 가든지 혹은 KTX를 타고 올라가든지 비슷한 교통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요금은 비싼 반면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들은 이런 저희들의 그 서부 경남 지역민의 그 수건을 모아서 지난 2014년 그 1월부터 그 정부 재정 사업 방식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그 착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가 경제성의 논리,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비용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편익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그 경제성만 따지는 논리를 갖다 대면은 저희들이 그 만족할 만한 성과를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만들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3년 반 동안에 물론 저희들이 그 예비 타당성 조사의 그 경제성 결과라 할 수 있는 BC 수치를 상당히 올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재정 사업으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정부의 그 SOC 사업에 대한 그 사회 간접 자본, 거기 철도, 도로, 항만에 대한 그 예산 자체가 굉장히 줄여가지고 재정 사업으로 저희들이 순수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또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민간 사업자가 민간의 자본과 정부의 재정을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 방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그 국토부와 그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재정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종결을 하고 이번 주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라 그럽니다. 그 조사를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정부 공동 투자 사업이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정부 재정을 100%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민간 자본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그 정부 재정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다가 줄어들었다가 투입이 되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공기가 늘어지는 현상이 오히려 그 줄어들게 됨으로써 공사 기간 자체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사님 한편에서는 민자 투자를 좀 염려하는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네네. 그 말씀에 그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간 재정 공동 투자 같으면은 그 국가 재정 부담을 덜고 또 단기간 내에 민간 자본을 끌어와 가지고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그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그 요금이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은 비싸질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염려 하나. 두 번째는 민간 사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은 그 낭패를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 가지 그 염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두 가지는 기우다라는 말씀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철도 요금 자체는 이제 그 지금 국토부에서 그 요금 기준을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철도 요금을 정해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요금 이상으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요금을 그 한도로 생각을 하고 그 자기들의 그 수지 타산을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요금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바가 없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민간 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바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그 중단을 하는 경우는 그 작은 회사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금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국내의 대기업이 투자를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부와 협약을 맺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 브랜드 이미지도 있고요. 또한 그 공동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자금에 대해서도 그 순수히 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큰 부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는 형식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민자 적격성 조사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 조사 자체는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년 하반기 그 연말 이전에 그 민자 적격성 조사에 대한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요. 그 만일에 그 적격성 조사가 그 성공적으로 끝이 난다면은 그 실질적인 또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업자 선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시 설계를 거쳐서 공사를 착수하는 그런 좋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 남부 내륙 철도가 조기 착공할 가능성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훨씬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과제 중에 네네. 하나가 항로화 네네네. 또 승강기 산업입니다. 네네. 거기에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한방 항로화 산업 어떻게 키워나가실 계획인지도 네. 궁금합니다. 네네. 항로화 사업은 뭐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지금 뭐 항로화 사업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뭐 삼성경제연구소 그 통계치에 따르면은 지난 한 2011년도에 12조 규모의 국내 그 매출이 2020년 되면은 그 배를 넘어서는 28조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 거다라고 할 정도로 항로화 산업에 대한 그 산업 성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간단한 뭐 먹는 것부터 또 그 건강 유지 또는 그 휴식까지 이렇게 많은 분야가 항로화 사업에 관련이 돼 있고요. 앞으로 그 성장 산업으로 지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항로화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2년까지 5,579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서북부권 우리 경상남도의 지리산 인근에는 한방 항로화 사업 그리고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동부 쪽에는 양방 항로화 산업 그리고 해안권으로 또 해양 항로화 산업도 저희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항로화 제품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금 그 산청에는 한방 항로화 산업단지를 2018년까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함양 쪽에는 또 그 항로화 산업단지를 2020년까지 저희들이 조성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북부권이 아주 저희들이 옛날에 그 개발이 더디어 가지고 그 오지다. 혹은 뭐 저기 소득 수준이 낮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그 서북부권이 이제는 항로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항로화 산업의 적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북부권 지리산의 그 수려한 경관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힐링하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항로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2019년까지 약 한 3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거창, 함양, 산청에 있는 휴양 체험지구를 저희들이 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난 3월 말에 저희들이 경남 항로화 주식회사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지리산 권역으로
이렇게 그 힐링을 위해서 오는 분들의 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예. 또 관광 수요를 지리산권에 있는 관광 그 체험지로 이렇게 연계를 시키고 또 나아가서는 나중에 해양 관광 거점이라고 우리 남해안권의 관광 수요가 많습니다. 예. 그 남해안 해안권의 관광 수요하고 지리산권을 연계시키는 그런 일을 한 가지는 하게 됐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자체적으로 그 원외 그러니까 저기 그 한의원 내에서의 탕전원이 아니고 예. 한의원 밖에서 하는 탕전원, 예. 원외 탕전원이라 그럽니다. 예. 요즘에는 그 한의원 내에서 탕전원을 운영하시는 분보다 또 그 원외 탕전원에 의뢰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탕전원을 운영을 해서 또 깨끗한 그 지리산 인근의 그 약초, 약수 또 저희들이 그 한방 약초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그 해썹이라든지 GMP 그 절차를 거쳐서 예. 아주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탕전원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결국은 그 서북부권 지역의 그 우리 약초 농가에 대한 소득을 증대를 시키고 또한 그 한방 그 웰리스 지역의 1번지다. 라는 브랜드도 저희들이 제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승강기 산업에 대해서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거창의 그 승강기 밸리 사업이 추진 네. 중이죠. 네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창 승강기 밸리는 아주 참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륙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을 이렇게 성장을 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네. 승강기라는 분야에 집중을 해가지고 거창군이 그 승강기 산업을 발전시킨 게 벌써 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치면은 10년 이상도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 국내 승강기 산업의 그 인적 물적 자원을 그 거창으로 집적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승강기 헙으로 저희들이 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승강기 그 밸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선은 그 2014년까지 이미 완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은 거창의 그 한국 승강기 대학교를 2010년도에 저희들이 설립을 이미 했고요. 예. 그쪽에서 약 한 300명 이상의 졸업생들이 이미 배출이 됐고 취업률도 거의 한 90% 정도에 육박하게 취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승강기 전문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또 해서 승강기 업체가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거창 승강기 R&D 센터를 그 개소를 2014년도 뭐 제가 이제 서부 본부장으로 예, 있을 예, 때입니다. 예. 그때 개소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으로는 금년 말까지 혹은 뭐 조금 느려지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승강기 산업의 구조와 기술 고도화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승강기의 공동 모델 그러니까 그 승강기의 세계적인 뭐 티센이라든지 쉰들러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 명성의 승강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우리 거창 승강기 밸리에서도 공동 브랜드를 하나 모델로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업체끼리의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한번 출시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한 승강기를 만들려면은 이게 국내 수요뿐만 아니고 해외 수요도 많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에 적합한 시험 인증 설비를 구축을 하는 게 또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몇몇은 저희들이 상당히 갖추고 있지만은 또 앞으로 국제 표준까지 가려면은 저희들이 또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번에 이제 남해안의 그 세계 관광 명소 만들기 사업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그 남해안의 해양 관광 거점 벨트를 육성하기 네네.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네. 우리 남해안 쪽에 제가 예전에 투자 관련 업무를 조금 보고 있을 때에 예.
그 중국의 투자자들을 그 남해안 쪽에다가 이렇게 그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중국 관광객이 아니고 투자자가 굉장히 그 우리 남해안의 경관을 보고 놀라했습니다. 예. 중국은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로운 편입니다. 예.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의 남해안 해안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파도도 치고 뭐 바위도 아름답고 주변의 풍광도 그 굉장히 그 깨끗하고 그 뭐 국내 우리 국내 거주자도 거기에 가면은 탄성을 지를 정도의 그런 좋은 자원이 됩니다. 막 이런 그 좋은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 남해안을 그 관광을 올 때는 정말로 아쉽게도 하루 또는 길어야 이틀밖에 머물지 않는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머물고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안 관광 사업은 우리 남해안의 그 관광 인프라 자원을 그 연계를 하고 또한 거기에다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그 관광 인프라를 또 시설이 필요하면 시설, 또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면 스토리텔링, 뭐 이런 것들을 그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다행히 국토부에서도 뭐 저희들 그런 그 사업 계획하고 개념이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구상을 해 주셔가지고 공모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 공모 사업에 우리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그 선정이 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공동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 더군다나 지난 2월에 제 11차 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남해안 광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발전 거점 조성 방안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을 그 전 정부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광 거점 벨트 사업이 탄력을 조금 더 받고 힘도 받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그 관광 거점 벨트 사업은 지난 올해 초인가요? 올해 초부터 그 용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용역이 그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9월 정도면은 마무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은 그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 남해안 해양 관광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부권 개발의 중심축 중에 또 이제 하나가 진주 부흥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초전 신도심 개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초전 신도심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은 그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원이 위치한 지역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농업기술원이 그 자체 건물뿐만 아니고 시험을 할 수 있는 그 농업 용지가 필요하니까 그 주변 일대가 굉장히 그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 용도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을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전 후에는 그쪽을 개발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심지, 그러니까 진주 지역 내에서의 도심지로 보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개발 적지로 이렇게 남아 있다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그 초전 지역 일대를 그 상업 지역 또는 업무 지역 그리고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의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전시 산업을 그 일으킬 수 있는 시설들을 그 저희들이 입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뭐 저희들이 부를 때는 진주의 강남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미래형 도시로 진주가 변모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초전 신도심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4년 8월에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남개발공사 간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에 기초를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계획을 2014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10월에 완료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작년 11월에는 저희들이 그 일정 지역은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자와 관련된 도의회의 승인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농기원이 이전을 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은 착공을 하게 되고 준공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2026년 되면은 준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농업기술원 이전과 함께 축산진흥연구소도 2022년까지 이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이것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초전 신도심 개발과 연계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농업기술원이 먼저 이전을 해야 초전 신도심이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농업기술원 이전은 예전에는 농업기술원 지금 현재 장소가 시 외곽 지역으로서 인적이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자리로 적합했는데 지금은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고 그쪽 지역의 토지에 대한 어떤 그 합리적인 이용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니까 농업기술원 자체를 조금 더 이제 더 넓은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요. 해서 이제 저희들이 농기원 이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시험 포장이라든지 시험 재배라든지 뭐 이런 토지를 좀 더 확보를 하게 되고 또 6차 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차 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도 2014년 9월에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 계획은 2015년도 1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올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료를 하게 되면은 아까 초전 신도심과 비슷하게 이제 실시 계획도 세우고 또 공사를 해서 이 사업 자체는 2023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서부 대개발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좀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부 경남의 새 역사를 창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청사가 2015년 12월에 개청이 됐습니다. 지난 개청이 되면서 제가 이제 서부부지사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지난 1년 한 4개월 동안은 우리 서부경남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주춧돌을 쌓아간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부 대개발 사업이 단기 시책이 아니고 중장기 시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속도가 조금 다른 일반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보다는 당연히 조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항공국가 산단 자체가 산업단지 계획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또 남부 내륙철도 사업이 기존의 국가재정 사업 단계에서 이제 민간 국가재정 공동사업으로서의 민간 적격성 조사 절차가 개시가 됐다든지
경남 항노화 주식회사가 개소가 됐다든지 또 합천 쪽에 있는 서부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이 됐다든지 이런 성과들이 이제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쌓여가는 그 성과들 속에서 우리 서부 대개발 사업이 잘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서부 경남이 10년이 아니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발전의 기둥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서부청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부청사에서 하는 노력들,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의 그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도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고 또 관련 단체도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남 도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 경남이 발전이 어느 정도는 돼야 우리 경남 전체가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한 우리 경남 전체 도민의 양해 그리고 관심과 지지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서부부지사로서 서부 경남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경남 서부의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조규일 서부부지사를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1925년 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긴 후 서부권은 경남 발전에서 오랫동안 소외됐는데요. 서부청사를 필두로 한 서부 대개발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